제주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또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공기, 물, 바람 이런 것들도 모두 디지털로 측정만 되면 모두 자산화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블록체인인 제주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제주가 어떠한 형식으로 그 제주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금융적인 혁신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그 전통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부동산, 동산 이런 게 전통 자산인데요. 가장 익숙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겠죠. 땅이나 건물은 이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부동산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산이고, 주식이나 채권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 자산은 사실 디지털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쉽고 빠르게 또 국경을 넘어서 자산에 대한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부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는 자기 나라의 모든 부동산들을 그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블록체인 팀들이 지구 자체의 부동산들을 모두 디지털화 시켜서 네트워크에서 다 권리자를 특정하고 쉽게 그런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사실 전통 자산이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글로벌화 돼 가고 또 디지털화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엄청난 금융혁신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도 그 전에 여러 가지 복식부기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모델 같은 새로운 어떤 금융혁신이 왔었는데요. 지금 디지털로 전 세계가 전환되는 과정에 새롭게 금융혁신으로 나타난 게 블록체인에서의 금융혁신입니다. 예전에는 자산이 아니었던 것들을 자산으로 해줄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장부가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한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글로벌한 장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예전에는 가치가 없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주는 금융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제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탈중앙 금융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전통 금융은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그게 모두 다 중앙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을 그 중앙에서 많이 독점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20억 명의 지구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본 축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금융 서비스이고 자기 이름으로 된 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파이 프로젝트는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에 가입만 하는 것으로서 자기 계정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 자산을 자기 이름으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의 디지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자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모든 디지털 행위 아니면 우리가 공기, 물, 바람 이런 것들도 모두 디지털로 측정만 되면 모두 자산화 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또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떤 식으로 단위를 쪼개서 이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태국이나 동남아의 뭐 유명 관광지하고 제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더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토큰이나 코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바람이라든지 뭐 경치 같은 것도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정보들을 자산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디지털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경연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년 후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흘렀거든요. 10년 동안 하나의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를 준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1년 후는 잘 모르지만 10년 후의 미래는 보다 분명하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자산에 대한 장부가 만들어진 메타버스, 즉 네트워크 정보 사회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정보 사회에서 어떻게 자산을 디지털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고요. 그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부하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는 것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인 제주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블록체인 디지털 네트워크가 많이 실험이 되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실 추상화된 그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무의식적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